몸을 따뜻하게 하고 말초 신경과 혈관을 살려내는 아주 중요한 약재입니다. 교수님? 네. 이게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보통 향채로 쓰는 산초나무예요. 얘가 지금 이제 꽃이 한창 피는데 한 2주 정도 지나면 여기에 아주 이쁜 열매가 맺고요.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열매가 까맣게 익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따먹고 새도 따먹고 이러는 귀한 향채이고요. 지금 얘를 보면 몸에 가시도 막 나와 있지만서도 잎 자체가 지금 한 색깔이에요. 이렇게 녹색으로요. 그런데 그 잎에 하얀색이 좀 들어가 있는 애가 있어요. 걔는 초피라고 해요. 잎에 무늬가 없으면 산초, 잎에 무늬가 있으면 초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주로 추운 지역에, 그 다음에 제피는 주로 따뜻한 지역으로 이렇게 사는 식물입니다. 이 산초나무도 네네. 식물명은 같은데 네네. 종류가 다른 게 있어요? 얘 왕제피가 있고요. 걔는 상록이에요. 아래쪽 섬 쪽으로 있는 그 잎도 넓고 열매도 크고 그러는 섬 지역, 완도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아이가 있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북 문경까지에 보면 산초와 제피나무가 같이 혼생하고요. 이렇게 추운 지역에는 산초나무만 있는데 산초하고 제피의 무늬 차이지만 잎이 하나는 부드러워요. 제피는. 그래서 연중 언제든지 따서 장아찌를 담아요. 그럼 먹어요, 그거? 아주 맛있습니다. 향기가 너무 좋고 맛이 좋아서 그냥 잎을 따서 또는 이렇게 한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와 잎을 함께 따서 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진하게 담아놓으면 훌륭한 향신료가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분포는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그냥 생활 속에 녹아있는 아이이고, 우리가 흔히 매운탕 같은 거 끓이거나 이렇게 할 때 가루 넣죠. 그게 요거의 열매라든가 잎들을 부셔서 하는 산초이고요. 향기 좋네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그 매운탕뿐만 아니라 기름을 짜요. 들기름과 함께 섞어서 짜면은 들깨와 함께 짜면 산초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으로 갖고 전을 부쳐 먹고 기관지약으로 썼던 거예요. 그래요? 원래 목적은 이 산초가 굉장히 뛰어난 항균 효과가 있고 사람의 말초신경을 살려내요. 그래? 예,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말초신경을 살려내서 얘를 장복을 하게 되면 손발이 찬 사람들이 말초혈관이나 이런 게 살아나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건강을 찾는 아주 중요한 약초이자 음식 재료입니다. 그럼 내가 먹어야겠네. 내가 이 교수님 설명 듣다가 생각난 게 있는데 식물들이 어떤 식물 열매는 이렇게 산초처럼 열매에 저장을 하고 어떤 열매는 또 안 그렇잖아요? 예, 녹말로 저장하는 아이도 있고. 그게 왜 차이가 날까? 기본적으로 기름은 미생물이 잘 분해를 못해요. 그래서 종자를 기름으로 만들어서 떨어뜨리면 땅속에 있는 미생물의 먹이가 안 되니까 종자 수명이 늘어나요. 그렇지.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지방은 산패를 잘해요. 산소와 결합을 해서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탄수화물로 되어 있고 종자 껍질을 발달시켜서 오랫동안 종자를 수명을 유지하는 형태로 간 아이가 있고, 얘들처럼 미생물들이 직접 공격을 못하게 껍질보다는 안에 내용물로 가지고 미생물의 접근을 막는 대신에 종자 수명은 안 하더라도 종자가 100% 거의 발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게 만든 애들이 지방 종자들이죠. 그 종족 보존 전략 중에 하나네. 네. 그 다음에 이 추어탕집에 가면
이거 꼭 들어가잖아요. 산초 가루가. 네. 그게 인체에 들어가서 말초신경 뭐 이런 데를 말초 혈관들을 살려냅니다. 회복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 외에 다른 기능들은 없을까요? 일단 충을 죽여요. 항충 능력이 뛰어나요. 아하. 그래서 이 산초는 산제비나비라고 하는 좀 대형 나비에 검은색 나는 대비 걔들만 살아요. 다른 충이나 이게 못 사는 그 강력한 독성을 갖고 있어서 뭐를 하는 거냐면 얘를 우리가 먹게 되면 옛날에 안에 회충이라던가 이런 충들이 그 있는 경우에 걔들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항충 작용도 뛰어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음식과 약을 병행하는 거죠. 네. 이건 전에 한번 들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이 산초 잎을 엄청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열매도 좋아하겠지만 일본 사람들도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일본에도 산초나무가 있을 텐데 제필 거예요. 걔들이 잎이 부드러워요. 지금 산초는 어릴 때는 잎이 부드러워서 그 장아찌나 이런 걸 만들어서 먹기가 좋은데 얘는 잎이 굳으면 좀 억세요. 그래서 주로 열매나 새순을 쓰는 거고요. 그 제피들은 여름에도 부드러워요. 그래서 언제든지 따갖고 쓸 수가 있고요. 둘 다 기능이 같은 식물로 보셔도 되고요. 한 가지 그 약재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산에 다니다가 산초나무 가시에 찔려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는데 나무가 어떤 나무는 가시가 있고 어떤 나무는 없고 그래요? 산초나무는 가시를 왜 발달을 시켰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요 나무에서도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아이는 가시가 없어요. 없네? 그런데 등 뒤에 있는 아이는 가시가 엄청납니다. 찔리면 아플 정도로 못 잡아요. 그게 왜 뿌리가 똑같은데 그래? 뿌리가 달라요. 아, 그래요? 이 큰 나무는 밑에 보면 다간이에요. 여러 개의 가지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끊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끊거나 아니면은 벌레가 공격하면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시를 발달시키죠. 그렇구나. 그런데 얘는 처음부터 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네. 가시를 만드는 것도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얘는 그럴 이유 없으니까 가시가 없어요. 그리고 민초피라고 해갖고 아무리 끊어도 가시가 아예 안 생기는 유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재배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산초를 쓰지 말고 민산초를 쓰면 수확하거나 이럴 때 얘를 농업으로 재배할 때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따다가 찔리면 엄청나게 아파요. 굶어요. 그런데 민산초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무를 막 만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민산초를 구해서 재배를 하면 아주 수월한 산초 재배를 할 수 있고요. 얘가 향도 뛰어나고 특히 추피나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화장품 소재로 써요. 그래? 네, 그래서 얘를 기름을 짜갖고 그 화장품에다 섞거나 그러면 피부도 맨질맨질해지고 피부에 있는 진균이라던가 이런 균들을 없애서 깨끗한 피부도 유지할 수 있고 향도 나오고 그래서 샴푸라던가 이런 곳에 쓰는 향신료 겸 항균제입니다. 그럼 집에서 산초 열매를 따서 갈든지 해가지고 그냥 머리 감고 그럴 때 쓰면 너무 좋죠. 그러면 일단 항균 작용을 하니까 여드름, 탈모, 아니면 피부에 백선이라든가 이런 건부짐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한테 그냥 얘를 푹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향이 잘 우러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를 하는 거냐면 물가에 가면 창포 있어요. 얘하고 창포를 집어넣어 갖고 삶아 갖고 그걸로 갖고 세안을 하거나 머리 감는데 마지막에 얘 물을 이렇게 하고 헹궈내도 되고 그냥 둬도 돼요. 그러면
창포 같은 것들은 피부 속 깊게까지 들어와서 항균작용을 해서 여드름균 같은 걸 죽이고 아토피균 같은 걸 죽이고 일반 진균들을 죽이고 이러니까 탈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진균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걸 잘 죽이죠. 그래서 얘를 단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창포라던가 백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함께 끓이면 그렇지. 향도 굉장히 좋아요. 시너지 효과가 나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가지고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기능을 하는 애들을 3가지를 섞어서 하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균도 유전자 학습에 의해 갖고 어떤 게 들어오면 대부분 죽어요. 그런데 걔를 학습해서 제독을 할 수 있는 애는 한 번 바르면 효과가 나는데 2-3번 바르면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맞아. 아토피가 있어서 그 약을 한 번 바르면 낫는 듯해요. 그런데 2번, 3번 바르면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학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토피가 있거나 피부 트러블이 있는 사람이 그 약에다가 얘를 진하게 우려내거나 아니면 창포, 백선 같은 걸 섞어서 그 섞은 물에다가 진균약을 섞어서 하게 되면 얘들이 4-5가지의 혼합 물질에 대해서는 학습을 해서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단용약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약국에서 걸 수 있는 약에다가 천연 물질을 추출해서 그것과 함께 섞으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균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네. 좀 혼란스러울까봐 네. 이게 열매를 쓸 수도 있고 지금 교수님 잡고 있는 가지를 잘라서 네. 쓸 수도 있고 네. 뿌리를 쓸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창포하고 네. 이 나무하고 같이 네. 단용이 아니라 뭐 여러 네. 가지를 한꺼번에 네. 쓰면 네. 어느 부위가 약성이 제일 좋을까요? 일단 산초의 열매는 성분이 응축되어 있으니까 조금 적게 써도 되겠죠. 그렇지. 자, 줄기, 잎, 뿌리에 똑같이 그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위를 넣을 때는 조금 더 쓰세요. 창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줄기만 남아있고 그렇지. 겨울에도 줄기만 남아있고 봄이나 가을 되면 봄엔 아주 왕성하게 자라고 지금도 창포는 굉장히 왕성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잎을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백선 같은 경우에는 항균력이 뛰어난 그런 뿌리 식물이에요. 걔는 뿌리를 써요. 그래서 동량으로 하세요. 같은 양으로. 자, 백선의 뿌리, 그 다음에 창포의 잎, 그 다음에 산초, 나 계피의 줄기나 잎을 동일한 양을 넣어서 30분 정도 푹 끓이시면 물이 나오겠죠. 그럼 발효하면 더 좋겠네. 충분히 더. 원래 이런 애들로 발효한 애를 가지고 피부에 화장품으로 쓰면 발효해서 나오는 성분들이 미세하게 분해해서 침투력도 좋고 재생력도 있고요. 항균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네. 제가 이제 마지막에 물어본 이유는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어느 부위를 잘라서 뭐 끓이든지 뭘 하라는 거야?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본 거예요. 농도 차이예요. 농도 차이라서. 그리고 얘들은 독도 없고 사람들이 아주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먹어왔던 아이들이에요. 얘하고 똑같은 효능을 내고 있는 거나 산초 열매 못 따. 그러면 후추를 쓰셔도 돼요. 오미자를 쓰셔도 돼요. 근데 그런 애들은 말리고 이런 애들이니까 끓이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주면 돼요. 그렇죠. 후추나 산초나 오미자의 씨앗이나 효능이 동일해요. 그래서 나 산초 못 구해 이러지 마시고 그냥 마트로 가서 후추, 통후추 사다가 그거 끓이셔도 됩니다. 여하튼 뭐 어떤 유튜브 소재를 설명을 하든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엉뚱한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날씨가 근데 엄청 더워요. 더워요. 그냥 등 뒤에서 땀이 펄펄펄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